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나비 기영입니다. 블랙팬서와 함께 올 하반기를 불태울 마지막 기대작이 있죠. 바로 아바타2입니다. 2014년 개봉 예정이었지만 무려 8년이나 연기되면서 그야말로 원기옥을 터뜨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이 편은 무조건 메가히트 친다는 공식이 있는 만큼 이번 아바타 역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판도라는 어떤 곳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아바타의 주 무대가 되는 판도라입니다. 지구와 4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에 속한 폴리페무스라는 행성의 위성으로서 지구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 및 화산 활동이 잦은 편입니다.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자원들이 소멸된 후 판도라에 있는 언옵테이늄을 구하는 것이 아바타 1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명이서 시작한 벤처기업이었던 RDA는 자기 부상 열차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현재 지구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언옵테이늄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판도라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바타에서 가장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했던 할렐루야 공중산맥은 언옵테이늄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장소로서 이런 기형적인 지형 역시 언옵테이늄이 뿜어내는 자기장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산맥의 경우 나비족이 전사가 되기 위해 이크란을 잡아 비행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광물을 채취해가는 것은 지형 파괴는 물론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행위였죠. 할렐루야 산맥만큼이나 특이한 지형이었던 스톤 아치 역시 이러한 자기장의 영향으로 생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도라는 지구보다 중력이 낮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크게 상처를 입지 않는가 하면 높은 공기 밀도로 인한 저항력을 이기기 위해 지상 생물들은 다리가 6개가 생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식물들은 훨씬 튼튼하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활의 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편입니다. 대기 역시 지구와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짙으며 황산수소 및 크세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과연 아바타에 등장한 인물과 동물 중 어떤 개체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족들과 함께 인간들에게 대항했던 그레이스 박사입니다. 딱히 전투씬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나비족들의 근력이 인간의 4배에 달하는지라 대충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죠. 인간들 역시 나비족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자였던 그레이스 박사를 파견했으며 일부 나비족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그녀가 세운 학교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비족들이 거의 일원으로 생각하다시피 했던 인간으로서 제이크가 크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진 것 또한 그녀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과거 군인들이 언옵테이늄을 채굴하는 것을 목격한 실환인이 인간들에게 도망치다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학교가 무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막 아바타에 적응한 제이크를 살뜰히 챙기는 엄마 같은 존재이자 나비족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깨닫고 RDA를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쿼리치 대령의 총에 중상을 입게 되는데요. 영혼을 이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때 A화를 봤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으며 아마도 그녀의 정신은 판도라 행성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이크의 입양딸 키리의 손가락이 5개인 것과 시고니 위버가 연기한 것으로 보아 그레이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키리와 그레이스는 어떤 관계일까요? 늑대처럼 생긴 바이퍼 울프입니다. 굉장히 작은 개체이지만 때로 몰려들 경우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다만 아직 전투력이 낮은 제이크에게 한두 마리 제압당하거나 뛰어난 무예를 지닌 네이티리가 등장하자마자 무쌍나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나비족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인간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개체로서 후반전에서 인간들을 사냥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바타의 최종 보스 쿼리치 머리의 상처는 바로 바이프 울프로부터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이크의 아내가 된 네이티리입니다. 나비족 부장의 수장 에이투칸의 딸이자 차기 차이크가 될 인물이었는데요. 네이티리의 첫 등장씬에서 외계인이지만 아름답게 표현된 외모를 통해 제작진들이 얼마나 공을 들여 만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행성에 존재하는 동물들과 교감하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거대한 나뭇잎을 타고 이동하거나 자연의 섭리에 대해 알려주는 등
제이크가 나비족에게 마음을 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굉장히 차가웠던 성격에 비해 제이크에게 마음을 열면서 점점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쯔테이가 보는 앞에서 제이크와 염장지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나운 생물이었던 이크란을 비롯해 지상 최고의 육식동물 타나토르까지 타고 공격을 시전하는 등 영화 내에서 가장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후속편에 등장할 바다의 여전사 로날이 등장하면서 순위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편에서는 제이크와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하여 가족이 되었지만 판도라에서 태어난 인간 아이로 인해 제이크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티리의 약혼자였던 쯔테이입니다. 공식적으로 부족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로 인정받고 있지만 약혼자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탓인지 제이크와의 맞짱에서 지고 말았는데요. 다만 나비족 특성의 날렵하고 야성적인 움직임으로 판도라에 쳐들어온 인간들을 상당수 물리쳤지만 인간들의 화기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인지 아쉽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까칠하고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서 조금만 다정했더라면 네이티리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네이티리의 남편이자 인간에 대한 편견마저 깨뜨린 제이크 설리입니다. 다리 수술비를 벌기 위해 판도라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지만 네이티리와 교감하면서 점차 그녀와 나비족에게 동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배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으로서 금세 아바타의 몸에 적응하는가 하면 상당히 어리숙하긴 했지만 이크란을 비롯해 다른 동물들과 빠르게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스파이였던 것이 드러났지만 네이티리를 비롯해 나비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금까지 5명밖에 교감하지 못했다는 토르크를 타고 등장했으며 자신을 배신자라고 칭하던 나비족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타고 다니는 게 좋아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직 해병대 출신으로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화기까지 능숙하기 때문에 단연 화력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인 위험을 자랑했는데요. M60을 개량한 기관총은 해모애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에게 통할 정도였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쏜다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인간들 입장에서는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버린 반역자로 평가되고 있지만 언옵테이듐은 다른 행성에도 구할 수 있는 물질이며 테라포밍을 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는 명백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제이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나비족들의 지상 최고의 이동수단 다이어 호스입니다. 판도라의 밀도 높은 공기 저항에 적응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 6개의 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시속 95km로 달릴 정도로 앞으로 소개할 타나토르보다 훨씬 빠른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의 버금가는 스피드인데요. 거의 코끼리의 버금가는 상당한 체격을 감안한다면 여러 마리가 뭉쳐 전속력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호스 기마병들이 사용하는 다이어호스 보우는 홈트리를 이용해 만든 3m에 달하는 거대한 활로서 전투기에 콕핏을 관통할 정도인데요. 다만 인간들이 개발한 앰프슈트의 위력이 상당했던지라 후반전에서 크게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초식을 즐겨하는 편으로서 딱히 성격이 있어 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제이크가 교감하기 가장 어려웠던 개체였으며 평생 한 마리만 교감하는 이크란과는 달리 딱히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쿼리치 대령이 타고 싸웠던 앰프슈트입니다. 외계 행성의 기후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높이에서 점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 흡수가 상당히 훌륭한 편이었으며 4m에 달하는 신체 및 방탄 유리로 둘러싼 콕핏, 성인 남성의 15배에 달하는 근력과 외부의 기후까지 느끼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무기는 총검이 부착된 기관총으로서 영화 후반 전투에서 수십 대의 슈트가 쏴대는 총알은 나비족들이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쓰러졌었죠. 다만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병기이지만 다음에 등장할 생물들이 등장하면서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쿼리치 대령은 나비족으로 부활해 악당으로 출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타나토르까지 죽여버릴 정도로 최고의 나이프 파이팅 소유자로서 인간보다 월등한 신체를 지닌 나비족이 된 쿼리치를 어떻게 저지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지상 최고의 포식자 타나토르입니다. 다이어호스와 마찬가지로 6개의 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영화 초반 해모애들을 물러나게 한 엄청난 포스를 발휘하는가 하면
후반부에는 네이티리가 타고 등장하면서 앰프슈트와 맞짱을 뜨기도 했는데요. 특히 앰프슈트의 총검을 파괴하면서 쿼리치 대령의 전투력을 무너뜨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턱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이빨은 무려 26cm에 육박하는 등 그야말로 한번 잡히면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치면 사자나 호랑이급 아닐까요? 감독의 말에 따르면 티라노보다 강력하며 에일리언까지 잡아먹을 정도이지만 나이프에 찔려 사망하면서 네이티리까지 위험에 처하는 등 다음에 등장할 개체에 비해 활약이나 포스는 다소 밀리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쿼리치 대령의 나이프 실력이 월등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일반 요원들이 컨트롤하는 슈트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에 다이어우스가 있다면 하늘에는 이크란이 있습니다. 나비족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자 후반 전투에서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했던 개체입니다. 특히 다이어우스와는 달리 이크란을 탈 때에는 벤시 보호를 착용하며 비행하며 쏘는 것을 감안하여 살짝 작게 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비족들은 할렐루야 산맥에서 자신의 평생을 함께할 이크란과 교감을 맺은 뒤 첫 비행하는 것으로 전사 신고식을 치르는 등 아바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낭만적이고 멋진 장면을 연출했던 개체였는데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죽이려는 이크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면 나비족들이 얼마나 자연과의 융합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중에서 지상의 적을 사냥할 때에는 무려 시속 300km에 달하는 엄청난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으며 숲이 아닌 평지일 경우 타나토르조차 긴장해야 될 정도인데요. 이 때문인지 영화 후반부에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인간들이 건십을 파괴하는 등 가장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제이크의 이크라는 제이크가 토르크로 갈아타면서 살짝 버려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역시 신차가 좋은 거겠죠? 후반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스톤 비스트입니다.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온순한 편이지만 머리에 뿔을 이용해 들이받는 것만으로 앰프슈트가 찌그러질 정도였으며 단단한 피부는 절대 무기로 뚫리지 않을 정도인데요. 성인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숨구멍에 화살을 쏴 죽임을 당하거나 어리거나 늙은 개체는 타나토르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성체의 경우 다음에 등장할 동물과 함께 인간들의 전력을 모두 쓸어버린 가장 강력한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끼리 크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머헤드입니다. 인간들 기관총에 나비족들이 허무하게 쓰러질 당시 엄청난 수의 해머헤드가 등장하면서 대역전극이 일어났는데요. 외골격으로 덮인 등과 어깨는 타나토르를 비롯해 인간들이 만든 화기까지 통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전에도 RDA가 만든 앰프슈트와 운송장치를 파괴하는 등 영화 초반에도 절대 쏘지 말라며 경고하기까지 했었죠. 초식 동물처럼 평소에는 온순한 편으로서 타나토르의 등장에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본격적으로 성격을 드러내는 타입인데요. 달리는 속도도 빠를 뿐더러 덩치와는 달리 굉장히 민첩하며 항상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 나비족들도 길들이기 포기한 개체였습니다. 판도라의 최종 병기 토르크입니다. 토르크를 본 날은 생의 마지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네이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 제이크 설리까지 모두 6명밖에 교감하지 못한 가장 사나운 동물인데요. 은근히 많이 교감한 것 같은데요. 이 생물과 교감하게 되면 토르크 막토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삭제신에서 성인식 마지막 단계로 아라크노이드라는 벌레의 독침을 맞게 되며 정신 착란 증세를 겪은 제이크는 이때 토르크를 보게 되는데요. 훗날 토르크 막도가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겠죠. 토르크와 교감하는 순간 모든 나비족들을 이끌 수 있으며 제이크를 배신자라고 했던 네이티리조차 당신이 보인다며 말할 정도였습니다. 역시 남자는 차가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초반 네이티리와 제이크를 습격하며 압도적인 위험을 과시했지만 머리 위가 사각지대인 것인지 제이크에게 교감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후반전에서 건십을 잡고 자이언트 스윙을 시전하는 등 이크란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제이크와의 거래를 끝내고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데요. 만일 아바타2에서 다시 위험이 닥쳐온다면 또 한 번 제이크에게 교감당하지 않을까요? 아바타 세계관 절대 강자이자 판도라를 수호하고 있는 에이와입니다.
나비족들과 여러 생명체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초반 제이크를 죽이려던 네이티리에게 계시를 보내 그를 살려주었으며 제이크 설리의 기도를 들은 것인지 엄청난 수의 동물들을 보내 인간들의 전력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형체는 없는 편이지만 영원히 나무가 있는 곳은 A와의 힘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장소로서 제이크는 아바타의 몸으로 정신을 이식받았으며 그레이스 박사는 A와가 보인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모든 지적 생명체의 의식을 조종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판도라의 모든 식물들은 복잡한 뉴런 체계를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판도라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도 A와는 제이크의 기도를 들어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바타 가장 강력한 개체였습니다. 다크 페이트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카메론이 영화인 만큼 정말 어떤 전율을 불러올지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어떻게 변했을지, 그들이 입양한 딸 키리는 어떤 비밀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